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벌써 밖에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밤새 뉴욕 증시가 잘 나가다가 나스닥 기술주도 또 다 같이 3대 지수가 오르다가 마감 1시간 정도 남겨두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이번 주 연일 매일 하락 중에 있어요. 반대로 다우지수 또 사상 최고치 넘어섰습니다. 4월 16일 34,200이었습니다. 최고점이. 그런데 오늘 34,230, 30이 더 넘어갔습니다. 0.29% 상승을 했습니다. 재무장관이 금리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급등을 했어요. 영국은 1.68%, 프랑스는 1.4%, 독일은 지수가 2% 이상 오르면 급등이거든요. 2.12%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중에 계속 상승하다가 나스닥만 막판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 한 2달 전부터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요즘에는 별로 뜸하죠. 뭐든지 이렇게 면역이 됩니다. 또 옐런이 말한 것처럼 금리에 대해서도 금리 앞으로도 오르게 되면 그 정상이에요 다. 그런데 이 10년물 금리 때도 맨 처음에 오르니까 상당히 예민했었죠. 지금 1.575%로 약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 금리가 앞으로 오르게 되면 처음에만 충격을 받는 거지 나중에는 그 영향이 또 미미해집니다. 원래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세상살이가 원래 그래요. 처음엔 딱 그런 모든 뉴스가 나오게 되면 움찔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주식도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면역이 되면은 평상시처럼 또 유지가 됩니다. 뭐든지 항상 그러면서 세상살이가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팡플러스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2% 이상으로 오르내린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0.몇 %, 1.몇 % 정도 오르내렸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섹터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큰 폭의 상승과 하락한 주식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 가운데 미국의 2차 전지주 LIT가 1.69% 상승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일부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또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팔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에 페이팔은 전자 결제 서비스 기업이에요. 1분기 실적 발표 그랬는데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익과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팔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거의 다 분기 실적 발표한 것을 보면 예상치를 다 상회한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또 디지털 거래 이런 전환이 기록적인 기간 아니었습니까? 작년부터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 동안 가정에 실내에 머무르면서 온라인 쇼핑 주로 많이 했습니다. 또 각종 청구서들 다 결제하기 위해서 지불 서비스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 전염병에 아주 이 기업이 큰 승자 중 하나였다고 발표를 했어요. 페이팔.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연초 대비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월 16일 날 52주 1년 동안의 최고가를 달성을 했었거든요. 2월 달에 309달러.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페이팔이 2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247달러예요. 이 페이팔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요즘에 많이 좀 다운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12% 정도 상승했어요. S&P 500은 이것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대신 실적 발표한 후에 이 주가 보고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상승을 한 상태였어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뒀어요. 페이팔이. 이것이 팡플러스에는 이 종목에는 안 들어옵니다. 팡플러스 종목에는 없지만 4월 9일 날 국내에 상장한 미국 테크 탑10에는 페이팔, 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1분기에만 해도 약 300조의 전자결제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1분기에만 전년 대비 50% 증가를 했고 또 신규 활성 고객도 1,45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알파벳만 약간 상승을 했어요. 팡플러스 종목들 중에 나머지는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팡플러스 종목들은 약간 다운이 된 상태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거기 종목들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주 ASML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2%로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여기도 1.48%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무려 7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에 대한 그 발언도 문제가 있었지만 3월 무역 적자가 많이 커졌거든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 전월에는 705억 달러였어요. 근데 744억 달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크게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그 전날에는 미국의 4월 공급관리협회 제조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 그랬어요. PMI 50 기준입니다. 이것이 또 조금 더 악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발목을 잡혀서 이번 주 들어서 연 4일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미국의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금리가 서서히 인상할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자들이 기술주 관련주들이 어제는 아주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약간 반등을 했어요. 옐런 장관 전일의 금리 발언은 금리 인상을 예견하거나 권고한 차원이 아니었다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이날 그 연준 부의장도 물가 상승 압박이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라는 뉴스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산 매입을 하고 있어요. 페드에서. 근데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테이퍼링 등 긴축 논의 가능성을 두고 시기상조라고 말을 그동안 해왔어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연준이라 그럽니다. 거기 이사회 의장이. 이 말을 재무장관이, 옐런 장관이 뒤집은 그러한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기술주가 조금 떨어지고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또 역사상 최고점을 또 뚫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